수탁 구매 사업입니다. 자, 수탁 구매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재고자산 과목으로 기표하지 않고,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기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 개정입니다. 대조 개정. 그래서 일반 회계, 기업 회계에 있어서 대조 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조 개정은 대충입니다. 대충. 그래서 이것은 발생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표하지 않고 대조 개정으로 해서 물동 관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수탁 구매 사업에 따른 재비용, 그리고 물품 대금에 대한 입체액은 미수금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탁 사업 입체금. 그래서 지금 입체를 해놓은 것은 먼저 농협에서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실을 가지고 와서 수탁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실온에 놔두니까 계속 좀 상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냉동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지불을 해주겠다는 거죠. 지급을 해서 입체금을 지급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제 판매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그때 차감해서 우리 거 받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탁 구매 보관품의 판매 대금은 수탁 사업 예수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만약에 매실을 가지고 가서 이게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 그 판매되는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무슨 예금이냐? 수탁 사업 예수금입니다. 수탁 사업 예수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오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가 되면은 그 판매 대금은 예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예수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수탁 구매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때에는 수탁 사업 미수금입니다. 수탁 사업 미수금. 그리고 수탁 구매 사업에 따른 수익은 순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탁 사업 수수료. 수탁 사업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과목으로 해서 매출액이 아니라 수수료. 그리고 수탁 구매 사업에 따른 비용은 판매 경비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동물품을 인수 판매 시에는 기입장에 기록 관리한다. 자, 기입장에 기록 관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매치 구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입을 잤기 때문에 원장이 자동으로 전산으로 다 뜨겠죠. 뜨는데 수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를 따로 기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탁 사업의 수익 인식 시기는 수탁품을 구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앞쪽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농협이 그 매실을 판매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기표를 할 때, 공급 기표입니다. 그래서 현품을 인도시. 자, 이것은 지금 조합원이 왔는 거죠. 조합원이 와서 농협에 와서 물건을 매실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는 현품 인도 시에는 매출 명세표를 작성하여 현품을 인도하는데 기표는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고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전표를 작성할 경우에, 그래서 마감 시에는 매출 명세표와 외상 영농 자재 영수증을 모아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매출 전표에 의해서 수탁 사업 예수금 원장에 기입한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판매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매자가 와서 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샀는 내용을 현금으로 샀으면은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은 외상으로 샀으면 미수금이라고 했죠. 미수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판매되는 금액은 예금에 넣어둔다고 했죠. 예금에 넣어뒀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주겠죠. 그리고 마감할 경우에는 매출 전표에 의해서 수탁 보관품 또는 동대충 계정으로 매출 처리하고 수탁 보관품 기입란에 대변란에만 일괄 기록한다. 해서 수탁 구매 보관품 그리고 대조 계정으로 한다. 자, 그리고 사고품 발생 시에는 가지급금. 그래서 이제 이게 재고가 안 맞다는 거죠. 재고가 안 맞을 때 여기에 있어서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그래서 지금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직원 횡령의 미수금 요거하고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리가 되면은 가지급금을 없애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탁 판매 사업에 있어서 이제 부가세를 붓느냐 안 붓느냐, 과세냐 면세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탁자가 수취한 취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탁 사업 수수료에다가 10%를 부가가치세 예수금 과목으로 기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 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면세죠. 면세인데 신용 사업에 있어서 과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용사업에 있어서 과세로 부과되는 게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할 때 그러면은 4,000원인데 거기에서 부가세 400원 해서 4,400원이죠. 그러면은 이걸 따로 기표를 해서 받아둔다는 거죠. 받아둬서 이것은 따로 떼내놓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사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더 납부할 건지 아니면 환급 받을 건지 이걸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합원이 가져왔는데 이게 면세 상품이 아니라 과세 상품일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0%를 해서 기표를 해주고, 다만 수탁사업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탁사업 수수료에다가 110분의 10을 이제 곱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11,000원이다 그러면은 110분의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원칙에 보시면은 수탁 판매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재고자산 과목으로 기표하지 않고입니다. 재고자산 과목으로 기표하지 않고, 즉 매입하지 않고입니다. 매입하지 않고입니다. 이제 기입장에 비만 기록해서 수급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출하한 조합원에게 해당 수탁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그래서 선급금 미리 줬다는 거죠. 미리 줬다. 그래서 지금 이제 80%까지는 미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급금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수탁 판매 사업에 따른 재비용 등등등은 입체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탁 판매 보관품의 판매 대금은 수탁 사업 예수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돈을 받아둬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돈을 받아서 예금으로 넣어놨다가 정산할 때 선급금 제하고 나머지 경비 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액을 지급을 해주겠죠. 그리고 수탁 판매품을 외상으로 할 때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판매 사업에 따른 수익은 수탁 사업 수수료 중 과목 중 해당 품목의 목으로 구분 기표한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 사업의 수탁 판매 사업의 비용은 판매 경비로 처리하고, 인수 시 판매 시에는 기입장에 기록 관리한다. 그리고 수익 인식 시기는 이제 판매가 확정이 되었을 때 판매한다. 자, 그래서 이제 수탁 판매 대금 정산서를 작성해서 조합원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 그리고 구매자, 그러면은 이제 매실을 한 번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두 번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세 번 매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매일 여러 건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경제사업 채권에 나오는데, 이제 조금 경제를 공부를 안 하셨으면 용어가 개정 과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농협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조합원이 매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야 농협아 매실 줬으니까 매실 이거 따려고 하는데 인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나한테 돈 미리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선급금. 네, 개정 과목이. 자, 해서 보시면은 판매 대금이 378만 원, 그리고 선급금 미리 돈을 지급한 것이 283만 원, 그리고 선급금에 따른 이자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취급 수수료 5만 원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치면은 지금 판매 대금 378만 원은 지금 계속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면 이걸 어디에 집어넣는다? 예수금에 집어넣어 놓죠. 집어넣어 놓은 거를 이제 실제 정산을 해줄 때는 예수금을 빼내 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탁사업 예수금이 378만 원 이렇게 일단 작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항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선 선급금으로 283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 해서 수탁사업 입체금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매실을 창고에 보관하고 손질하고 판매하는데 포장하고 뭐 이런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이자, 그 비용을 먼저 농협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현금, 이렇게 해서 개정 과목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개정 과목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기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관연도 매출분의 단기 환입은 단기에 새로이 발생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매출 시기의 당년도 관연도 구분 없이 모두 단기의 해당 수익과 비용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맞다고 해서 구분 없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한 회계 처리 시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사전 약정에 의한 장려금은 차감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리베이트성 장려금은 아니다. 해서 판매 경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의 구판매 사업의 재고자산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매출 환입은 구분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입이 되면은 당년도, 과년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분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되 원재료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제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농산물을 판매를 수탁받은 후 다음과 같이 거래가 발생되었을 경우 정산과 관련된 거래의 분기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쪽에서 했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것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수탁사업 예수금. 리얼은 이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선급금, 그리고 리얼은 이자 수익입니다. 해서 거기에 맞는 계정 과목이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골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의 수익을 총액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해서 총액입니다. 순액이 아니라 총액이다. 해서 매치입니다. 할 총액 인식 지표 중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이 옳은 것은, 해서 자, 지금 주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리고 주된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해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매출 할인, 매입 할인, 판매 장려금. 해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할인은 지금 이제 하자가 아니라 기간에 따른 대금 정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다. 자, 그리고 매치 사업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은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인가? 그래서 매입 시에는 이 계정 차변의 원가로 기입한다. 매입에 따른 부대 비용은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그래서 상품입니다. 상품.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가부족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되었고 여기에 있어서 회수안으로 하는 것은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판매 사업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4번인데 1, 2, 3번에 대한 지문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자, 4번에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 인상액, 인하액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라고 했죠. 매출 원가. 이제 원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손실.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판매 사업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저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그래서 시가하고 취득원가하고 두 가지를 비롯해서 평가 손실은 지금 매출원가의 가산입니다. 차감이 아니라 매출원가에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에 가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구매사업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매출액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라 인상액, 차액분만큼 한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 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 자, 비정상적이 틀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발생된 부대비용은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과부족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횡령은 미수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중복해서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의 수익을 총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지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주된 그리고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다 통틀어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농축기업이 운송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거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지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판매 사업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은 매출원가의 차감이 아니라 가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 2, 3번 맞는 지문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